먼저 존경하는 그 신원식 의원님께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보니까 우리 명패가 신원식 자리가 있는데 국회 국방위원 소속이면서 장관으로 지명이 되어가지고 청문회를 갔는데 아마 이런 사례가 또 있었나 싶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1998년인가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천용택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돼가지고 된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원식 의원 후보자는 그 육사에 언제 입교하셨습니까? 네, 1977년입니다. 졸업은 그러면 81년에 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역은 몇 년도 하셨습니까? 2016년 1월 31일부로 전역했습니다. 그러면은 35년간 군생활을 하신 겁니까? 육군사관학교 입교한 것을 이제 군인으로 보면 39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예. 그럼 39년간 군에서 주로 어떤 보직을 맡아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습니까? 이제 소대장부터 군단장 직인 수방사령관까지 지휘관을 했고 나머지는 주로 참모를 했는데 중령급 이하일 때는 주로 야전에서 했고 중령 마지막 부분 이후부터는 지휘관을 마치고 참모 보직을 할 때는 주로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에서 참모직위를 했습니다. 야전에 사단장도 하셨죠? 네, 3사단장을 했습니다. 수방사 사령관도 하셨고 정말 그 야전에서 오래 그 생활을 하셨고 또 참모로서 또 정책 기획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 국방 정책이라든지 군사 작전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리더십을 갖춘 것 같은데요. 국방부 정책기획관 시절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성공적으로 추진시켰죠. 예, 미사일 사거리 연장했습니다. 합동 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에 GOP 그 과학학 경계 시스템 도입을 했죠. 네, 뭐 제가 담당 부서긴 한데 실제로 한 것은 당시 많은 장병들과 함께한 일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내 국방위원으로 활동하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국회에서 군, 국방부, 청와대, 여야 의원들과 두루 소통하면서 정말 그 국방 분야의 그 다양한 의견들을 명쾌하게 그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옆에서 지켜보니까 정말 우리 신원식 후보는 우리 그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대한민국 국방을 믿고 마시기에 충분한 후보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면서 제 질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좀 많은 의원님들께서 과거 유튜브 출연하셔가지고 하신 발언에 대해서 많이 그 지적을 하시는데요. 전역을 아까 86년도 전역을 하셨다 그랬습니까? 2016년. 2016년도. 네. 그럼 20년 그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 4년간 야인 생활을 하셨네요. 4년 반 정도. 그럼 그동안 유튜브에 한 몇 개 정도 그 출연하시고 영상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도 다 세어보지는 못했는데 유튜브뿐만 아니라 우리 공중파나 종편에도 많이 출연을 해서 200개 정도 이상 된다고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그 야당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그 지적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과거 야인 시절에 했던 그 발언이나 생각들하고 20년에 국회에 들어오셔가지고 하신 발언이나 내용들하고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까? 예, 제가 안보를 걱정하는 측면에서 했던 발언의 내용 면에서는 제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단지 집회라든지 그 당시 그 발언을 했을 때 환경 그리고 당시 제가 어떤 위치 이런 데서 지금 입장에 보면 과한 표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아까 동료원들께서 그 쿠데타 관련 발언을 많이 걸 하셨는데 아까 해명을 하셨지만은 다시 한번 명쾌하게 쿠데타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현승 의원님께서 띄워주셔서 감사드린데 신인균 한 10몇 분 정도 시간입니다. 그거는 전체를 한번 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왜 쿠데타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2.12가 당시가 어려워서 당시 12.12를 군사반란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애국심으로 했고 또 뒤에 보면 또 박정희 장군과 같은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쿠데타를 하자
존경받는 장군이 한 명 나와서 하자. 평소에 존경받던 장군이 그러더라도 따를 사람이 전혀 없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거는 좀 제가 실감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포연들이 그때 당시에 보면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었는데 제 진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장관으로 지명되면 이번에 느낀 건데 진위가 왜곡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장이나 표현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걸 이렇게 느꼈고요. 단지 의원님들께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쿠데타는 절대 안 된다. 대한민국에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쿠데타의 입장은 명확하게 그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보자께서는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 1항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제5조 국군의 강령 1항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라고 직시되어 있는데 육군 사관학교는 국군을 양성하는 건 맞죠? 예, 국군의 간부를 양성합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맞지 않는 인물에 대한 형상 실천하는 것 육사의 정체성에 위반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자유민주주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홍범도 장군의 그 독립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는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년에 공산주의 활동한 이력이 많이 그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헌으로 드러나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그 흉상이 육사 규정에 들어서는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그 현직 그 대통령께서 지시해가지고 조금 빨리 전체적인 의견을 묻지 않고 진행되는 생각이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재발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흉상 설치 여부가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존경 없는 이현성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아마 각군 사관학교에서 각군 사관학교 설립 목적에 맞는 되도록이면 각군 그 학교에 후배들이 귀감이 되는 선배 위주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흉상 가지고 정치적 논란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한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를 육사에 넣는 것에 따라서 각기 다른 주장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국민들께 그리고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초로 합니다. 그걸 다 수용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은 국민의 다양하고 풍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피아만 있는 이분법적 세계에서 복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두고 이게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밖에서 보면 너무 과하다고 볼 수 있죠. 바로 그렇게 해야 국민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독립 이력은 우리가 충분히 존경하고 선양이 돼야 되지만 육사에는 맞지 않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